코로나19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오늘 발생한 발표된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3명. 400명대를 거치지 않고 380에서 바로 583명으로 200명이 껑축된 겁니다. 자, 국내 발생 553, 해외 유입 30, 위중증 환자 78명, 사망자가 2명 늘어서 51명이 됐고 3월 초 1차 대유행 때 500명대가 나왔으니까요. 지금이 말하자면 3차 대유행인데 이건 1차 대유행에 버금가는 상황이 다시 대한민국에 도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본격적인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바로 오늘 583에 담긴 겁니다. 그냥 비단 다시 3차 대유행의 시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잘 관리해 왔었다라고 결론 지었던 그 결과가 다시 K방역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본격적인 우려를 오늘 많은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가 심각하게 걱정되는 숫자인데요. 9개월여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이건 600명에 다가섰다라고 하는 게 더 맞겠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3.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제 자정까지 해서 583명이 총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끊었을 때 검사가 계속되고 있고 끊었을 때 그 집계된 사람이 583명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지역 감염 확진자가 316.3명이었으니까 덩충 더 뛴 겁니다. 583. 이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정부가 조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숫자다라는 말씀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게 9개월 만에 처음인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을 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583명이 나왔고 자, 이거는 2단계 기준보다 훨씬 더 상행하는 숫자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 넘은 건데 그게 1차 대유행 때였다. 그렇죠.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1차 대유행, 신천지발 대유행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가 등장했는데 사실 신천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염 경로가 명확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추적해서 감염 경로를 찾아내서 방역을 하기가 매우 수월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군부대에서도 지금 70명이 나왔다. 그 다음에 교회발, 키즈 카페발, 사우나발 곳곳에서 지금 5명 이상이면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50명에서 70명, 80명, 100명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방역당국이 추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우려가 일주일 때 바로 수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500명이라는 건 어제 딱 감염된 게 아니죠. 다 일주일 전부터 감염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명이 등장했다는 건 앞으로 더 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의미일 텐데 과연 일주일 동안 더 계속 폭증해서 그렇지않아도 감염학회가 지난번에 이미 일주일 있다 1000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진짜 1000명이 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그래서 정부도 아마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도 빨리 조치를 취했던 건데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운데 일상 속에서도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70명 확진된 군 훈련소 집단 감염. 자,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70명이 확진돼서 걱정스럽습니다.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입소한 우리 장병과 가족들이 좀 걱정스러운데 70명이 확진됐다. 군의 집단 감염 규모 중에 최대 규모다라는 것. 군이 내일부터 열흘간 장병 휴가 외출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부대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잠시 후에 군 이야기 좀 들어보겠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기 용인의 한 키즈 카페 누적 확진자가 80명에 달합니다. 요양병원, 어린이집,
체육학원으로 확산되고 있고 댄스 학원에서 47, 누적 확진자가 52.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 상황. 자, 일단 특히 정혁진 변호사님, 네. 군의 훈련소, 신병교육대, 와 70명 집단 감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큰일이죠. 왜냐하면 군대 특성상 감염의 위험성을 많이 갖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단체 생활하죠.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 모아놨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한 명이 감염되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군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를 위해서 항상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집단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신병교육대 누가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간 사람들이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이러한 그 신병들을, 젊은이들을 보호를 갖다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건데 그런 의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군이 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상황에서 제주 연소를 강행했다가 33명이 확진되는 사례가 나와서 여론의 문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장, 통장, 연수 등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야, 저 18개 시군에게요. 그런데 진주시가 이장, 통장 협의회 회장단이 제주 단체 연수를 강행을 한 겁니다. 어제 기준 결국 확진자가 33명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이 시국에 세금으로 단체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냐. 연수 업무 관련자 처벌해봐. 시민들 진주시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할 판이다. 박정환 대변인.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연수 간 것 자체 물론 잘못됐는데 나태해졌고요. 지금 군부대 같은 데서 집단 감염 나오고 있는 거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지금 저런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에는 우리 일부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거리두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중대본이나 질병관리청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면에 오늘 아침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확진자 발생 숫자가 역학조사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이라도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10시에 저한테 온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중대본발로 문자가 와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던 분들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서 검사하라고 문자가 지금 다 왔어요. 좀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몇 번째 확진자 왔습니다. 뭐 모임 자제하세요. 이런 문자는 계속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중대본에서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던 사람도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건 아까 우리 전문가 말씀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중대본도 판단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 방역 대책 좀 더 격상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진주시가 이 제주의 이장, 통장 연수를 가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론의 문매를 받았는데요. 그 진주시장이 감염자와 동선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강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옆에서 통역을 하는 분이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로 통역을 하고 있어서 비난의 화살이 진주시장에게 향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와 이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부장한 임기 들어가십니까? 동선 노출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박수현 대변인님, 이 진주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제 수화를 하신 분은 수화의 특성상 표정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로 수화를 하셨다고요. 저렇게 동선이 겹친 진주시장이 꼭 저렇게 브리핑을 했어야 하느냐가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비판을 또 받아도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박정화 대변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정부는 가장 보수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이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느 지점에선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저도 좀 반성을 해보는 게, 저 스스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 무덤덤, 회의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실제로 이 돌직구쇼 나오기 위해서 저 18층에서 분장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내려오거든요. 얼굴에 화장이 좀 묻을까봐.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주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역은 국민의 정말 긴장이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저 김진 앵커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그 말씀. 백신. 예, 백신. 숙제 해오셨습니까? 그래서 좀 상황은 심각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집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이 백신은 사실은 3상 시험까지 가려면 3만 4만 개 샘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3상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백신도 개발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투트랙으로 치료제 개발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몇 개 제약회사에서 좋은 소식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연내에 1호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또 다른 제약회사는 1월 중에 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적인 노력으로 정말 사회적 연대로 서로 믿음으로 이걸 잘 지켜내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는 것은 치료제의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것에도 희망을 갖고, 또 백신도 우리가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서로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